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인젠트에서 기술총괄 CTO를 맡고 있는 박천웅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코로나 때도 이런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많은 세션에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맥락이 이어지는 얘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댐 시대에 어떻게 데이터의 가치를 이을 것인가, 그리고 저희 인젠트가 그러한 전략 하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기술로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젠트는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 동안 이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실제로 금융, 공공, 엔터프라이즈에 그 솔루션을 납품하고 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을 주로 계속 해왔고요. 20년 동안 한우융합하고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역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약 250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00명 이상이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들이고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12개 정도의 전체 솔루션을 가지고 현재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주제가 데이터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솔루션이 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기반의 DBMS 플랫폼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엑스포DB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대한 어떤 물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드릴 수 있는 통합 연계 솔루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메뉴에 있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가장 오랫동안 했던 사업 중에 아닌 비정형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그런 문서라고 하는 컨텐츠 비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리뿐만 아니라 업무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스마트 비즈 솔루션.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실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관련된 전자도서관 솔루션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UX 오케스트레이트라는 통합 단말 솔루션, 이런 솔루션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저희 인젠트도 실제로 20여 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 오면서 한 5년 전서부터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의 가치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20년 동안 했던 사업들 중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컨텐츠나 문서 같은 것들을 실제로 고객사에 물리적으로 혹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업계 역할을 하다 보니 여기 앞에 보시면 50억 건이라는 게 있고 일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의 고객사가 현재 약 50억 건 정도의 비정형 데이터 문서를 가지고 있고요. 저 옆에 보시면 25만, 지금도 하루에 25만 명의 사용자들이 하루에 약 500만 건의 문서들, 즉 비정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요. 실제로 데이터를 단지 관리하거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고객사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우선 저희가 잘해왔던 비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객사에 있는 데이터, 정형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품기 위해서 잘 안 돼요. 정형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기반의 DBMS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즉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합해서 통합, 연계, 수집, 그리고 축적, 가공, 활용이라는 부분에 더 나아가서 AI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을 좀 더 AI로 영역을 확장해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기술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목했던 데이터를 현재는 많이 탐구하고 있고요.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데이터 비전이라고 해서 좀 더 편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DBMS 솔루션뿐만 아니라 현재 AI 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문서를 파일 단위로 관리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객사의 운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또 저희 같이 인프라 솔루션 위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자율 운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 고객사의 로고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고 그런 비전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자율 운영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댐을 그럼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즉 데이터댐에 데이터가 모여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데이터 구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 구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들 보통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형 데이터 기반이 되겠고요. 반면에 데이터 레이크는 처리가 완료된 것보다는 처리하기 전의 데이터들, 즉 데이터 모으는 것 자체를 중심으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로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솔루션도 물론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서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차근차근 모아지게 되었고요. 다음에 데이터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DW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사용자도 업무 전문가인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들이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았다면 데이터 레이크는 아직 그 목적이 정의되지 않은 혹은 추후에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종이 하나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데이터의 사용자들이 나가게 되고요. 따라서 그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보면 DW는 꽉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통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말씀드릴 수 있다면 데이터 레이크는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인젠트가 주목한 변화에서 첫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와 스트리밍 데이터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빅데이터 가면서는 도큐멘트와 컨텐츠 같은 즉 전사에 있는 데이터 중에 DBMS에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PC에 있는 데이터, 문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되게 중요히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고 관리하고 추후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도큐멘트와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레이크라는 단어가 물을 의미하듯이 호수를 의미하듯이 실제로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스트리밍 데이터 즉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데이터의 유통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게 됐고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DB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DBMS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즉 오픈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살려서 저희가 이런 답, 즉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답을 실제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카프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그 답을 찾게 됐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MS, 뒤에도 설명드렸지만 엑스포 DB 내에는 실제로 저 카프카를 활용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데이터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댐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댐과 데이터 레이크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밸류 에디드라는 부분은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사용자나 고객사분들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비즈니스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의 목적이었다면 사실 데이터 댐 혹은 데이터 경제라고 하면서 가면서는 데이터 그 자체가 실제로 하나의 이익 구조 혹은 부가가치로 탄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데이터 에코시스템, 즉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즉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댐의 가장 큰 차이는 유통, 그리고 데이터의 판매, 재활용, 바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던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 댐을 어떻게 이해했던가에 대한 부분을 근반으로 해서 저희 인젠트가 저희 기술로 어떻게 데이터 댐을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생태계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에코시스템 안에는 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 그리고 그 데이터가 모여질 때 먼저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데이터의 모음이 있겠고요. 그것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데이터 축적 및 강화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이 이후에도 이런 데이터가 유통됨에 있어서 실제로 데이터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돌듯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경제의 중심인 데이터가 실제로 유통되고 그것이 활용돼서 다시 활용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선순환적인 구조 체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다시 거기에 맞춰서 재배치하면서 실질적인 아키텍처를 그려봤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내부 데이터가 생성되고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MCI나 FEP, ESB 솔루션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픈소스 기반의 DBMS인 엑스포DB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가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문서에 있는 데이터들 혹은 컨텐츠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구조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추출해 남으로써 데이터 마이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또 만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릴 API 매니저라 해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또 새로운 생태계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걸 관여하게 되는 API 매니저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댐 구조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솔루션, 엑스퍼DB 그리고 컨텐트, API 매니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퍼DB입니다. 엑스퍼DB는 가장 혁신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지원하는 DBMS 솔루션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이고요. 제가 저기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적어놨는데, 물론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 가장 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오픈소스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살려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사용량만큼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만큼만 과금하는 과금 체계, 클라우드 방식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모아놓은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로 흘러가는 과정에 필요한 이런 추가적인 인프라나 추가적인 솔루션을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이미 저희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 놓고 있고, 오픈소스, 이런 카프카 기반의 오픈소스를 통해서 가장 손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지원할 수 있는 DBMS라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픈소스라고 해서 뭐 관리나 운영 같은 거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표방하고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문점이 많고요. 그런 기술적인 지원과 또 기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비용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아키텍처 플랫폼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 데이터베이스의 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로 기술 지원까지 포함하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저 위에 있는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드 파일 시스템 같은 분산형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혹은 그쪽으로 데이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함으로써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전보되어 있고 그리고 접근이 가능한 DBMS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CDC 방식이라고 해서 체인징 데이터 캡처 방식을 활용해서 가장 적은 리소스로 실제로 엑스퍼DB에서 변화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데이터 레이크를 하면서 가장 또 화두나 그런 데이터 댐에서 화두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고객사나 혹은 비즈니스로 정해진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마스킹이 되거나 변환되는 걸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쌓이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나중에 활용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도록, 그럼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정형 데이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데이터를 주목하돼서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 관리하는 솔루션 가지고 있고요. 저희 고객사에서 하루에 25만 명의 유저가 약 500만 건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솔루션을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그 자동화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보 추출, 즉 비정형 데이터에서 지능형 데이터 추출이라고 하는, 즉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서에 있는 구조를 2차원적 구조나 3차원적 구조, 즉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에 맞게끔 추출하는 기능을 데이터의 포맷 같은 거를 사람이 인식하듯이 지능형으로 판단해서 추출하는 기능과 그것들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인덱싱 매핑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가 있는 비정형 문서를 문서 자체도 저장을 하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오픈 API, 즉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솔루션을 오픈 API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연계나 이런 부분에 있던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실제로 오픈 API가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의 솔루션이라 보면 되고, 합리적인 과금 정책 기반의 API 접근 관리를 가능케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용자 기반의 QoS라든가 그리고 인증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를 유통시키고 그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거나 혹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오픈 API 매니저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뿐만 아니라 API 포탈을 통해서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개발 업체 혹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커스터머가 되는 개발 업체도 같이 들어와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API 포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댐에 관련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축적 가공, 데이터 유통 부분에 맨 앞에 부분에 API 매니저가 탑재가 돼서 데이터 댐에서 데이터를 활용에 기반이 되는 오픈 API를 쉽게 구축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API 매니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사상이 실제로 올 초에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그것들이 뭐 마이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실제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적용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국토교통부 교통리빙랩이라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했던 데이터 레이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데이터 댐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저희 인젠트 API 매니저가 현재 파일럿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데이터를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제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개유통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융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마이데이터라는 게 데이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데이터를 올 초만 해도 어떻게 팔 수 있지라고 했던 궁금증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은 데이터 경제가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현재 준비 중이고 곧 시작이 될 텐데, 보시면 중개유통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에서 보면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직접적으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런 것들을 중개하고 유통함으로써 또 하나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부가가치가 또 만들어진 게 저 뒤로 가서는 데이터 활용하는 방법에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또 모아져서 또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이런 선순환적인 데이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현재 저희 인젠트 API 매니저가 하고 있고, 이러한 지금 사례들을 봤을 때 오늘 주제인 데이터 경제 그리고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고 그것이 생태계를 이룸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발전을 지향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요. IT 플레이어 이치 인젠트 오늘 좋은 자리 크다의 데이터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 회원사들과 함께
데이터 경제 그리고 데이터 협력, 데이터 댐을 구축을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데이터라고 하는 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